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컬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음악 선택 영상을 올렸을 때 거기서 제가 좋은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좋은 가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조금씩 이런 노래와 음악과 이 발성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얘기도 따로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보컬 트레이닝과 보컬 디렉터를 4년, 디렉터는 그보다 좀 전에 그만뒀지만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살면서 가장 오랫동안 공부했던 일이고 연구했던 일이라서 설명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도 보이스 트레이닝, 보컬 트레이닝, 보컬 디렉팅이란 단어가 이렇게 섞여서 나오거든요, 자막에. 근데 그게 다 같은 말인지 아니면 다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를 구분돼서 사용하는 나라도 있고 전부 보이스 트레이닝이라고 사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성대와 호흡 그리고 공간을 이용해서 소리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보자면 모두가 같은 방법인데요. 기초는 똑같지만 그 안에서 어떤 소리를 추구하는지, 어디까지 나아가는지 등에 따라 뒤로 갈수록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분화되어서 다른 직업으로 구분되기도 하는 겁니다. 먼저 보이스 트레이닝은 말 그대로 소리에 대한 훈련입니다. 목소리를 바꾸고 말하는 방식을 바꾸고 말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훈련합니다. 아나운서, 기자분들에게 필수 되는 훈련인데요. 발음을 정확히 하고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훈련뿐 아니라 음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까지도 목적을 두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사투리를 없애고 이제 표준말을 사용하려는 방송인들이 많이 가기도 합니다. 두 번째, 보컬 트레이닝. 한국에서는 워낙 인기가 있는 직업 중 하나죠. 그 인기가 있는 유튜브 장르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은 워낙 요즘 그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또 노래 부르는 방법을, 발성을 훈련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찾아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노래를 가르치는 직업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노래의 기본이 되는 발성을 가르치는 데 집중이 되는 직업입니다. 노래에 대한 기본기죠. 마지막, 보컬 디렉터. 이 부분이 가장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디렉터는 가르치기보다는 모니터링을 해주고 교정을 해주는 직업입니다. 보컬 트레이닝을 통해 어느 정도 발성과 창법이 완성된 보컬이 특정 곡을 부르거나 녹음을 할 때 그 곡을 들어보고 노래를 잘하거나 발성을 잘 내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곡에 어울리게 부르는데 초점을 맞춰서 창법을 변경하도록 조언해 주는 것입니다. 보컬 트레이닝을 통해 안정된 발성이 생겨도 모든 노래를 같은 방식으로 부르면 어울리지 않는 곡이 생기기도 하고, 또 프로 가수들은 앨범을 낼 때마다 콘셉트가 변하기 때문에 창법을 변화시킬 필요가 생깁니다. 그때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직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은 이 구분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음악을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노래를 배운다는 인식이 아직 한국엔 없었어요. 그래서 노래는 그냥 집에서 많이 부르고 스스로 노래를 많이 불러보고, 그 당시에는 한국에도 밴드가 많이 있었을 당시라서 그 밴드에 가입을 해서 밴드 선배들한테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럼 밴드 선배들이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거나 연습할, 아니면 뭐 하루에 막 8시간 이상 노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그냥 부딪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요. 그때부터 한 3년 정도 후에 한국에 처음, 제 기억으로는 이제 실용음악 학원이 생기고요, 서울에만. 그때 이제 1세대 보컬 트레이너 분들이었죠. 뭐 김명기님, 박준영님, 그리고 뭐 윤혁유님, 그런 분들이 이제 실용음악 학원을 차렸고, 저도 이 세 군데에 다 가봤는데요. 근데 너무 오래전 기억이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김명기님은 서울이셨고, 근데 저희 집에서 멀었어요. 어딘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앞서 말한 보이스 트레이닝, 보컬 트레이닝, 보컬 디렉팅을 전부 다 그냥 보컬 트레이닝 영역 안에서 다 했었죠, 그 당시에.
근데 그 후에도 또 몇 년 후에 보컬 트레이닝 학원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보이스 트레이닝 학원이 따로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디렉터는 이건 뭐 학원에서는 이제 필요하지 않은 직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나 학원에서는 보컬 트레이너 분들이 디렉팅을 같이 해줘요, 선생님들이. 근데 현장에서도 한동안 같이 사용하다가 한 10년 전부터 구분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사실 이거는 뭐 혼용돼서 사용하는 그 회사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디렉팅은 보컬 트레이너의 발성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하지만 음악 상품을 완성시키는 데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프로듀싱에 대한 감각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일을 구분돼서 해본 입장에서는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컬 트레이닝만 하신 분들은 이 좋은 소리와 발성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곡에 대한 음악적인 완성도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오히려 대중들보다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디렉팅 전문가가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렉팅은 이제 보컬 출신의 프로듀서들이 디렉팅을 더 잘 보거든요. 뭐 JYP가 그렇고 SM의 유영진 같은 분들은 자신이 발성에 대한 개념도 알고 있으면서 음악에 대한 깊이도 있기 때문에 잘 본다고 생각해요. 아마 외국에서도,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구분이 잘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일했을 때는 구분이 아직 안 돼 있었어요. 그 당시까지는. 제가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사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보컬 트레이닝 영역에서 아니면 디렉팅 영역에서 하는 말들이었는데, 보이스 트레이닝이란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일본에서는 아직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보이스 트레이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이스 트레이닝이라고 설명을 한 건데, 실제로 일본은 보컬 트레이닝에 대한 데이터가 많고 연구도 매우 잘 돼 있는데 기획사가 그런 보컬 트레이닝을 따로 도입하거나 노래를 연습하는 지망생들이 그 개인이 보컬 트레이닝을 훈련하는 사람이 매우 적었어요. 보이스 트레이닝이라고 통칭을 했지만 보이스 트레이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마 실제로는 거의 보이스 트레이닝에 가까운 훈련만 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노래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목소리를 훈련하고 교정하는 정도의 트레이닝만 하고 이 발성이나 호흡에 대한 훈련은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이스 트레이닝이란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서 이런 데이터나 연구가 적은 게 아니라 엄청 훌륭한 보컬 트레이너 분들도 많았고, 특히 오페라 쪽에서는 보컬 트레이닝에 대한 도입이 활발해서 일본의 오페라 가수분들이 노래가 안정적인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직업에 대한 구분, 설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제 프로듀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죠. 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또 일본에서 올해 홍백 라인업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뭐 짧은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우선 이제 금요일이니까요. 이제 주말에 일본 가수 유이에 대한 베스트송 이상형 월드컵 선택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이야기에 이어서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고 못한다고 인식하게 되는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